여러분들은 한류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일 거라 생각하시나요? 지금 아마 많은 것들이 떠오르셨을 텐데요. 저만 해도 K-팝, K-드라마, 김치, 자동차, 한복, 한국의 치안, 의료기술, 대중교통 등등. 직접 이렇게 적고 보니 더욱 많아진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어마저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인보다 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기도 하고 한글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외국인들을 봐도 그리 놀랍지 않은데요. 게다가 한국어가 세계적인 언어로 떠오르고 있다고 CNN이 못을 박았다고 하니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영어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갓 말을 뗀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는 필수처럼 배워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뉴스 전문 매체 CNN이 따로 특집 기사로까지 내며 한국어가 세계적인 언어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한 것인데요. CNN은 듀오링고라는 언어 교육 어플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한국어 수강 인원이 무려 7번째로 많이 공부한 언어였다고 합니다. 듀오링고의 사용자가 무려 5억이 넘는 것을 감안해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중국의 많은 인구 덕분에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인 중국어보다 높은 순위였는데요. 한국어의 경우에는 필리핀을 비롯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특히 인기가 있으며 태국과 인도네시아 및 파키스탄 지역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글에 푹 빠진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바로 K-팝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K-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도 영어를 배울 때 팝송을 활용했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가수와 멜로디가 좋아서 노래를 듣다 보니 점차 가사의 뜻이 궁금해졌고 나중에는 그냥 들어도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도 K-팝이라고 답하는 외국인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한국 드라마와 영화였는데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이 폭발적인 한국 신드롬을 가져오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아쉬운 탄식이 나왔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경우에는 번역 문제로 한동안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한국어를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맛을 살리지 못하고 어색한 번역을 한 탓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죠.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때부터 한국어를 직접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과거 FT 아일랜드의 이홍기와 함께 우결을 찍어 더욱 유명해진 일본 여배우 후지 미나의 경우에도 한국 진출을 위해 공부한 건 아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자막 없이 보고 싶었다라고 한국어를 배운 이유에 대해 말하기도 했죠. 후지 미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더욱 잘 풀려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4, 5년 전 일본 드라마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여배우가 필요했는데 마침 후지 미나가 이 기회를 잡았고 그 덕분에 지금 회사 대표도 만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모두 한류의 문장을 알고 있다고 밝힐 정도였고 여기에 더해 2021년에 무려 20개 이상의 한국어 단어를 추가할 정도로 한국이 국제적인 문화 거물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해외 국가들은 한국어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대부분은 중국어와 일본어로 한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류가 대거 붐을 일으키면서 현대언어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한국어 수업을 등록한 학생 수가 2002년에는 5,211명, 그 후로 14년이 지난 2016년에는 3배 증가한 14,000명이라는 것입니다. 2016년이면 아직 오징어 게임도 나오기 전이고 한류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직전이라 아마 지금 수치는 더욱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CNN의 생각은 더욱 흥미로운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배우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증가치는 더욱 놀라운 수치라는 것이죠. 사실 영어 사용자에게는 한국어가 어려운 언어일 뿐 아니라 만약 한국인과 비슷하게 언어를 구사하려면 무려 88주나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언어가 어렵다 보니 정말 한국에 관심이 있고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배우려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같은 동아시아인 중국과 일본의 언어는 어떤 상황일까요? 중국어와 일본어는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체되거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의 성장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였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등의 학생들은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경향이 있고 동남아시아의 학생들은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여러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한글은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앞서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챗GPT가 공개되면서 단 5일 만에 사용자 수백만 명을 기록하더니 출시 2개월 만에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무려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놀랐던 것은 중국이었는데요. 자신들도 챗GPT를 만들겠다며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만들면 만들었지 중국은 힘들 거라는 예상인데요. 왜냐하면 중국어 자체가 챗봇들이 학습해 나가기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진입니다. 보기만 해도 눈이 아파오는 비주얼인데요. 드럼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건 중국어 전용 키보드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복잡함 때문에 이런 키보드를 쓰진 않지만 원래대로라면 이런 모양의 키보드를 써야 할 정도로 한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 중국어 키보드에는 중국어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영문만 쓰여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중국어의 병음 때문입니다. 병음은 알파벳을 이용해 발음 기호를 표기하는 것인데요. 영어 키보드로 병음을 쓰면 그제서야 한자로 변환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어는 디지털로 입력을 할 때 다른 문자를 한 번 거쳐야 중국어가 변환되기 때문에 키보드 입력조차 한글에 한참 밀리는데요. 그래서 한국어 키보드와 중국어 키보드의 대결에서도 중국어 키보드는 한국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타자 속도는 고수들도 분당 100타를 넘기기가 힘들다는데요. 한국은 분당 1000타까지도 가뿐히 넘기는 사람이 많은 것에 비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속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중국과 비슷하게 영문 발음 기호대로 적고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 이유로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아예 키보드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류 이외에도 한글이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의 학술대회 그리고 글자를 평가하는 문자올림픽에서 언어별로 표현할 수 발음수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300여 개, 중국어는 400여 개, 일본어는 300여 개인데 반해 한국어는 무려 8,800여 개에 달해 전 세계 언어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글 자모 24개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글자 수는 무려 11,172개나 되니 그 우수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의 우수성은 스마트 시대에서 더욱 빛나고 있는데요. 아마 한국 IT 산업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다 한글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통틀어 CNN은 이젠 한국어를 배워야 하고 결국은 한류의 다음 타겟이 이렇게 한국어로 변화하면서 앞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것은 한국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와 한글의 위상이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놀라우면서도 감사할 따름인데요. 앞으로 이 소중한 자산을 더욱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